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지금 현재 10시 35분 오후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 17 STL Parallel 알고리즘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Execution Policy, Compound Requirements 실제 사용에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Requirements에는요 4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Type Requirements가 있고요. 두 번째 Simple Requirements가 있고요. 세 번째 Nested Requirements가 있고요. 네 번째 오늘 다루는 Compound Requirements, 이렇게 4가지 종류의 Requirements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외워 놓으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Type Requirements, Simple Requirements, Nested Requirements는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이 Compound Requirements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예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Compound Requirements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설명할게요. C++ 17에 도입된 STL Parallel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은요 원래 인텔 TBB의 PSTL Parallel Standard Template Library의 일부를 C++ 표준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 C++ 17의 패러렐 알고리즘은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그러면 여기 Execution Policy 이 링크를 눌러보면 첫 번째 Sequenced Policy가 있고요. 두 번째 Parallel Policy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rallel Unsequenced Policy가 있고요. Unsequenced Policy가 있는데 특히 Unsequenced Policy와 Parallel Unsequenced Policy는요 내부적으로 SSE 또는 SIMD 라는 인스트럭션 셋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Unsequenced Policy 또는 Parallel Unsequenced Policy는 SIMD 또는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이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할 때 CPU 코어 속에 SSCE 또는 Streamed SIMD Extension이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AVX 또는 Advanced Vector Extension이라는 레지스터가 CPU 코어에 도입되었는데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파일러에다가 특별한 명령어 스위치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L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 커맨드 라인에 아키텍처 하고 AVX, AVX2, AVX 512 이런 특별한 스위치를 줘야 이런 새로운 인스트럭션 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의 줄임말입니다. Instruction Set이라는 것은 CPU 코어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말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이런 execution policy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During the execution of a parallel algorithm with any of these execution policy, if the invocation of an element access function exists via uncaught exception, std terminate is called, but the implementations may define additional execution policies that handle exceptions differently. 쉽게 말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이 execution policy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work 함수에서 exception을 리크하면 프로그램이 크래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인스트럭션 세션이 SIMD니 그 다음에 벡터라이제이션이니 이런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execution policy를 사용해서 C++ 17에 처음 도입된 parallel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exception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ompound requirements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parallel 알고리즘에서 exception 처리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 CPP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폴더를 열고요, 142번 폴더 STL parallel 알고리즘 폴더 이름을 보면 이제 제가 이 알고리즘을 거의 완성했다는 뜻이겠죠. include 폴더 속에 parallel hpp 이 파일을 열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std parallel.cpp 두 개의 파일을 열었고요, Ctrl B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드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특히 여기에 나열된 이 세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펼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로 가져오고요, 여기에 붙여넣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값은 제가 합니다. 이거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기본 값은 모두 제거하고요, 보기 좋게 이렇게 빈칸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부분을 제거하고요, execution policy도 제거하고요, 디폴트 값도 제거하고요, 여기 이 디폴트 값도 제거하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execution policy를 제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제거하고요,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넣고요, 요거는 좀 내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return을 하는데요, 이 함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std 벡터를 기본값으로 제공하고요, execution policy를 여기에 제공을 하는데요, std execution for unsequenced를 사용하고요, 이 오퍼레이션을 전달하는데요, std forward 이 오퍼레이션 타입을 여기에 붙여 오고요, 이 부분은 괄호로 한번 묶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ad 이 head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tails 이렇게 함수를 redirection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폴트 값이 벡터이고 디폴트 execution policy가 for unsequenced인데요, 이게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여기로 와서요. 이제 이 부분을 제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 cd 142 stl parallel algorithm cl++ std c++20 std parallel.cpp ltbb 옵션을 줘야 하고요.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오류가 났고요.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보면 196번째 코드에서 오류가 났는데요. 여기에서 196번째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std 벡터 이렇게 하고요.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가 성공했고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GNU 컴파일러도 테스트 해봅니다. GNU 컴파일러로 빌드 했고요. GNU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제가 여기에 붙여놓고요. 여러분이 읽기 쉽게 줄바꿈을 좀 해놓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워크 함수입니다. 이거를 나란히 보면요. 여기에서 고 std parallel을 부르는데요. 이 std parallel 부를 때 operation with array 이 함수를 아규먼트로 고 std parallel에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 operation with array가 이 함수에서요. operation에 해당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for each가 parallel task를 아규먼트로 받는데요. 이 parallel task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parallel task가 parallel로 병렬로 작동합니다. 이때 이 parallel task 속에서요. 오퍼레이션을 호출하는데요. 이 오퍼레이션이 operation with array 또는 operation with tuple이고요. 이거를 work func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std parallel에서 work function operation with array std parallel에서 operation with tuple 이렇게 work function을 보내면요. 이 work function이 위로 올라가서요. 그 std parallel 이 함수의 오퍼레이션이 되고요. 이 오퍼레이션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parallel task 속에서 호출되는데요. 이 parallel task가 여기에서 parallel for each의 아규먼트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게 병렬로 실행되고요.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되고 그러니까 결국 오퍼레이션이 이 워크 함수가 병렬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throw std runtime error 이렇게 exception이 throw 되거나 leak 될 때 이 work 펑션에서 exception이 throw 되거나 또는 leak 될 경우에 크래시 됩니다. 여기서 이 함수를 부를 때 이거를 try catch로 포착을 해도요 소용 없습니다. C++ 표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해결하려면 인텔 TBB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고 패러렐로 하지 않고 이름을 고 std 패러렐로 했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고 TBB 패러렐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또 고 OpenCL 패러렐이나 고 SQL 패러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테스트 하나마나 크래시입니다. 빌드 되었고요, 크래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 함수에 exception을 throw 할 경우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막는 방법이 이 람다 같은 경우에 키워드 no except 이렇게 써주면 이게 컴파일 할 때 오류를 줍니다. 다시 컴파일 하는데요,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빌드 하면요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크래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요 아예 no except를 써주는 거고요, 이 말은 이 함수 속에서 exception leak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no except를 쓰게 되면요 여기서 throw 하기 때문에 아예 빌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throw를 하지 않으면요 빌드가 됩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만약 여기에서도 no except를 썼는데요, no except를 썼잖아요, 여기에 오로 stupid 이런 람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람다가 하는 말은 그냥 stupid 한 짓을 하는 겁니다. throw std runtime error 이렇게 해서 stupid 이렇게 해갖고 이 람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서 캡처 하고요 stupid를 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가, 이 람다 함수 자체가 throw 하지 않지만 이 stupid가 호출되었을 때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exception이 여기에서 leak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빌드 하면요 CLS 하고요 안타깝게 빌드가 됩니다. 물론 실행하면요 stupid 크래시 됩니다.
크래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함수에서 exception이 발생되었을 때 이거를 아예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지하냐 그러면요, 이 함수는 exception 던지면 안 돼. 그걸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늘리고요, 여기에다가 어마무시한 requires에다가 요거는 절을 유도하고요, requires는 이거는 expression sig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요거를 좀 들여 쓰는데요, stupid는 호출되었을 때 제가 curly brace로 묶고요, curly brace로 한 번 더 묶고, 네 stupid는 no except exception을 throw 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return 값으로 더블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면요, std same as double 이렇게 쓰면요, 네 stupid는 exception을 leak 하면 안 되고 또는 throw 하면 안 되고, 네 stupid의 return 값은 더블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함수의 return 값은 더블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 함수의 return 값이 더블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stupid는 호출되었을 때 exception을 leak 하면 안 된다 또는 throw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를 하는데요, 이제 빌드가 안 될 것입니다. 빌드가 안 되죠. 여기에서 오류가 났다고 이렇게 컴파일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o except 하고요, 이번에는 no except를 썼는데 여기에서 throw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했고요, stupid는 no except exception을 throw 하거나 leak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return 값이 더블이 아니라 더블의 값입니다. 더블 값을 반환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no except 조건을 충족하고요, return 타입이 더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고요, 이 결과는 참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빌드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빌드 되었고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에서 역시 이거는 런타임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런타임에서 이게 올바른 유효한 신텍스인가, 이게 진짜로 exception을 throw 하지 않는가, 이 함수의 return 값이 더블인가, 이거를 체크만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요, 제가 요렇게 바꿔보면 no except에 requires 이렇게 어마무시한 게 들어왔는데요, 이 no except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없어도요,
빌드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실행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만약에 여기에서 throw sed run time error 이렇게 해서 oh no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면요, 당근 빌드가 됩니다. 빌드를 하면 당근 빌드가 되고요. 다만 실행을 하면요, 크래시가 됩니다. no가 나왔고요. 실행을 하면 왜 크래시가 되냐 그러면요, 이게 이 람다가요 워크 함수이고, 이 워크 함수가 패러렐에서 패러렐 타스크 속에서 병렬로 작동하고, 우리가 execution policy를요 이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execution policy를 줬기 때문에 크래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으려면요, 여기에 no except를 줘서 이 함수 속에서 exception이 리크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아예 빌드 자체가 안 됩니다. 빌드 자체가 안 되고요, 정확하게 232번째 줄에서 exception or no가 throw 된다고 리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면요, 이제 올바르게 빌드가 됩니다. 빌드 되었고요, 실행도 됩니다. 클랭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클랭으로 테스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키워드 noExcept는 이 work 함수에서 exception을 throw 하거나 leak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leak 자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키워드 noExcept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stupid는 이 함수 속에서 쓰는데, 니는 exception 날리면 뒤진다, 이런 뜻이고, 이 stupid의 리턴 값은 void가 되어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compound requirements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요 똑같이 합니다. no except 이렇게 하고요, 이 no except라는 말은 이 함수 속에서 exception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quires 이거는 절을 유도하는 거고요, requires 이거는 requires expression을 유도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curly brace를 열고요, 네 operation은 argument를 head와 tails로 보내는데요, 이 tails는 파라미터 패기기 풀어줘야 되고요, 너는 no except 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퍼레이션의 리턴 값은 신경 꺼라, 이런 뜻입니다. 니는 exception만 throw 하지 않으면 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여기에서요 이게 exception을
스로우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빌드가 될 겁니다. 빌드 되었고요. 작동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요 이거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컴파일할 때요 여기에서 이 오퍼레이션이 이 work with tuple입니다. 이 work with tuple에서 no except가 없기 때문에 이 work with tuple이 오퍼레이션이고요. 이 조건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빌드가 안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오류가 나올 것입니다. work with tuple 여기에서 오류가 나올 것입니다. 빌드를 다시 합니다. 오류가 나왔고요. 여기서 보면 240 여기에서 정확하게 오류를 잡아줬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no matching 펑션인데 밑으로 조금 더 보면 뭐 여기에 보면요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no except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요 이 함수에서 no except 하고요 그 다음에 requires 하고요 curly brace 열고요 네 오퍼레이션은 아규먼트를 헤드는 숫자입니다. 이 헤드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2, 3, 4 이런 값입니다. 그 다음에 테일즈를 받는데 이게 팩이니까 풀어줘야 하고요. 니는 no except 해야 돼. exception을 throw 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세미콜론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하면요 빌드가 안됩니다. 왜 안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류가 날 것입니다. 이 함수는요 제가 요걸 접어 올리는데요 이 함수는 이 go std parallel을 직접 부릅니다. 이것도 접어 올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work 함수가요 여기 줄바꿈을 하나 할게요. work 함수가 오퍼레이션이 no except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직접 부를 때 오퍼레이션에 no except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컴파일 자체가 안됩니다. CLS 하고요 빌드를 하면요 오류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196 여기에서 오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려면요 이 오퍼레이션도 네 exception throw 안에 나 exception throw 안에 하고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 빌드가 됩니다. 작동도 올바르게 합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고객사에서 프로그램이 크래시 됐다고 연락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프로그램으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소시적에는 있었지만 최소한 대학 졸업 후에 돈 받고 일해본 적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딱 한 달 일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설계하던 사람입니다. 직접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C++ 표준이 지원을 못하면, 즉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실패할 경우에 제가 그를 여러분을 위해 대신 구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크래시 없는 패러렐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